자, 마지막 5강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펄6만 남아있죠.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항을 다뤄보시는데, 두 개의 지문으로 나누면 6개, 6개죠. 그래서 전반부에 6개, 후반부에 6개, 자,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6는 5하고 비교해서 뭐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뭐 다른 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공란을 메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고요. 구조문법 어휘의 3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단문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앞문장과 뒷문장을 고려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등장한다는 점이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제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시제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문장만 보면 어떤 시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만 보면 A도 답되고 B도 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뭐 어휘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슬퍼요, 기뻐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그럼 단문만 보면 A는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기쁘다가 답이에요? 슬프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은 전체 맥락을 토대로 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앞쪽에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슬픕니다. 라고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나 어법의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단문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면 구조문법 어휘 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덤벼 보십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저희가 좀 다뤄보는데요. 첫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환풍기가 달려 있는데 그 환풍기 판매 회사가 고객한테 수리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 첫 문제부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첫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면 되겠죠. 만약에 단문 안에서 답이 안 나오면 앞문장, 뒷문장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도는 단문 하나만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문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글을 쓰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address 하기 위해서. 자, 요건 토익에서는 고전적인 그런 단어예요. address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어디에 주소를 쓰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연설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reading에서는, 자, 바로 다루다의 그런 뜻이 있죠. 해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뭘 다룹니까? 바로 complaints, 불평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불평사항이 바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요? 바로 천정에 있는 환풍기와 관련된 불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팬은 어떤 팬이에요? 당신이 자, 구매했던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로부터 구매했을까요? 우리로부터 구매했겠죠. 그래서 구매하다가 나오게 되면 출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D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Earlier this year. 올해 초반에 우리로부터 구매했던 자, 천정 환풍기와 관련된 불평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글의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자, 그런 단락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첫 문항은 자, 바로 구매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자, 골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 from을 정답으로 정하고요. 자,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됐죠?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도 해봤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is 이하의 자, 보어를 찾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still이라고 하는 부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어의 형태가 명사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여러분들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디 있어요? 자, 바로 자, C번이 형용사고요. 자, 물론 validating이라고 하는 것도 validate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나 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validating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nd 이하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and 앞쪽에 만약에 ing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동사 구조가 자, 완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validate가 무슨 뜻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입증하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뭐를 입증하다라고 하면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하고 나와야 자, 앞쪽은 해석을 안 해봤지만
자, 어떤 주어가 무엇을 여전히 그죠?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내용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validating은 이하에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는 관계로 자, 지금 비동사 이하에 얼마든지 ing는 올 수 있습니다만 자, 불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동반 없이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D번을 지우고 자, 속 편하게 요것은 그냥 단독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자리야 라고 해석 없이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validate가 뭐뭐를 입증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휘력이 아예 없으면 구조 문제라든가 어법의 문제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자,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판단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주의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validat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구조상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꼼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validate가 타동사다라고 결정하세요. validate가 자동사면 얘도 답이 되니까 답이 두 개야, 구조상.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입증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형용사로 가게 되면 valid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타당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validity라고 하면 이것은 유효성, 타당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은 뭐죠? 당신이 자, contact us. 우리와 연락 접촉을 했어요. within this time period. 자, 요거는 지금 this time period는 그 품질 보증이 자, 확보되어 있는 자,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우리와 연락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품질 보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품질 보증은 여전히 validating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 성립이 될까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D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품질 보증은 스스로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품질 보증이 유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to 이하를 해줄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ddress는 다시 한번 다루다 해결하다죠. 당신의 불평을 공짜로. 당신의 민원사항을 공짜로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142번도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43번은 또 어휘 문제네요. A, B, C, D가 모두 다 유사한 철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서로 다르죠. repaired는 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redeemed는 상환하다의 뜻이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돈으로 이미 다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사시게 되면 자, redeemed ticke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복권이에요? 이미 돈으로 다 상환이 된 티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replace는 당연히 교체되다의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 recharged는 재충전이 되다.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charge한다 그러면 충전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recharged는 재충전되다의 뜻, 혹은 청구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재청구가 되어져 있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charge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 개념이 청구하다의 뜻, 그 다음에 충전시키다의 뜻이 있고요. 나머지 뜻으로는 공격하다, 비난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재공격받았다, 자, 그 다음에 재비난받았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다양한 해석은 일단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사람이 방문할 때, 그 사람은 여기서 수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이 방문할 때 그 사람이 결정해 주게 될 겁니다. 요거는 명사절이겠죠? 무엇을 결정해 줍니까? 당신네 기계가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 we will need,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provide you 자, with an entirely new un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리가 필요할지를 결정할 것이고 아니면 자, 어떨지를 자, 우리가 당신에게 자, 완전히 새로운 기계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할지 아니면 자, 수리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자, 그 제공을 해 준다는 얘기는 교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교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체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두 개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기존의 걸 떼어내고 새 걸 달아준다는 거니까 요 or 이하의 내용이 교체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교체해 줄지 아니면 교체해 줄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or 이하의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보신다면 자, 지금 C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 or 이하의 내용을 고려하시면 C번은 답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C번에다 답을 쓰신 학생들은 자, 그런 점들을 놓쳤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A번의 수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가 될지 아니면 새 것을 해줘야 될지를 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3번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첫 지문은 자, 여기까지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는데요. 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수도와 가스 공급의 중단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첫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돈을 안 내서 자, 수도 끊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것, 그런 내용의 자,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A번에 it부터 자, D번에 this까지 자, 선택지가 쭉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for 이하에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맞아요. 왜냐면 전치사 이하에 명사가 없거든요. 그럼 요 네 개의 단어는 전부 다 명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this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명사로서 사용된 아이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겠습니까? Send payments for blank immediately to avoid shut off these utilities. 자, 이 utility들의 shut off. 자, 요것은 폐쇄가 되겠죠? shut off 하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shut off를 피하기 위해서 자, 즉각적으로 for 이하에 대한 페이먼트를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명사가 들어가도 좋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단문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명사를 찾는 문제니까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이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부터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만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 대명사를 판단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바로 앞문장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4번에 바로 앞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당신의 Your water and gas bills have not been paid for the past 3 month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자, 청구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지불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자리에 넣어야 될 단어는 누구죠? 바로 청구서들이에요. 청구서들에 대한 페이먼트를 보내주세요.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ills가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는 절대로 대명사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제끼셔야 되고요. 요거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것의 뜻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것들에 대한 페이먼트를 보내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차분히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시면 요거는 그것에 대한 페이먼트를 보내달라. 다 돼요. 이것에 대한 페이먼트를 보내달라. 그런데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이는 뭘까라고 했을 때 자, 항상 대명사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숫자도 중요 포인트로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요령까지 144번은 챙겨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44번 마무리 할게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자, 4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뜻이 다른 형용사예요, 지금. 자, 그리고 ED는 이제 뭐 동사의 ED형이지만 이것도 분사기 때문에 일종의 형용사로 보는데요. 자, 그러면 be eligible이라고 하면 자격 요건이 있다의 뜻입니다. 자, 저것은 qualify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아요. 그걸 풀어서 be eligible. 자, 적합하다, 자격 요건이 있다고요. 자, eligible 같은 경우에는 이하에 뭐가 잘 온다? for 플러스 명사가 잘 오죠. for 이하에 대해서 자, 자격 요건이 된다. 자, to 이하를 갖다가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해서 for와 to가 연결돼서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for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수라면 요거는 지금 A번 가능성이 있어 라고 보셔야 돼요.
capabl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 뜻인데요. 얘는 주로 이제 of와 많이 결합돼요. A 혹은 ing가 나오겠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for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좀 의심스러운데요. 세 번째 displayed는 전시돼 있다. 네 번째는 종료돼 있다. 완성돼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자, 수도와 그 다음에 gas utiliti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utilities라고 하는 단어는 자, 방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utility라고 하는 게 utilize가 이용하다 의 뜻이고 따라서 utility는 유용성의 뜻이 있어요. 유용함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유용한 것들이 뭐가 있죠? 공공시설들이 있죠.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자, 이런 시설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해요. utility bills라고 얘기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청구서. 그러니까 전기, 전화, 뭐 이런 요금 있죠? 자, 요 청구서를 우리가 utility bills라고 합니다. 공공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water and gas utilities. 자, 워터나 가스와 같은 그런 utility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어떠한 페이먼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얘네가 주어인데 얘네가 뭐뭐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얘네가 전시되어 있지 않다, 게시되어 있지 않다, 바로 자, 종료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뭐 deferred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deferred는 뒤로 미루다, 연체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뒤로 미루어진 페이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불 유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예되는 지불,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지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은 가스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지불을 좀 유예시켜주고 뒤로 좀 밀어주는데 자, 당신의 자, 유틸리티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45번에는 deferred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이걸 빼더라도 어떠한 페이먼트에 대한 자격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deferred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이 지문 안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deferred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45번의 문제를 잘 맞췄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만 보면 be eligible for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 for 이하에 어떤 내용이 왔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선택지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for를 보시고 자, eligible을 제대로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45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수도하고 자, 그다음에 가스 요금을 못 낸 사람이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급의 중단을 지금 알리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 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A, B, C, D 중에 접속사 아닌 거 지워보세요. except는 전치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except를 사전에서 찾으면 자, 접속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구어체에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자, 실제로는 except that으로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자, 토익에서는 그런 구어체의 용례를 다루지 않아요. 따라서 except는 토익에서는 전치사로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except를 접속사로 쓰려면 반드시 자, except that의 형태로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써서 except when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외워두세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Similarly 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접속사예요. In case는 접속사처럼 안 생겼죠? 그래서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 잘 외워두셔야 돼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입니다. 수거 접속사니까 꼭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qualify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deferment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뒤로 연기된 지불, 그래서 지불 유예에 당신이 적합하지 않아요. 뭐 해줄 수 있어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뭐를요? 한 차례의 연장을 시켜준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립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당신이 연기되는 지불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당신에게 연장을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는 although로 가는 게 타당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You can divide. 당신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총액을. owed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네요. 그래서 빚진 그런 총액이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그런 총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between 뭐뭐와 뭐뭐 사이로. 그래서 다음에 두 개의 2개월 사이에서 분할할 수 있어요. 똑같은 두 개의 페이먼트인 339불 17센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나눠서 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격 요건은 안 되지만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B번에다 답 쓰는 데는 이 문제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해결점까지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진술하는 그런 단락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지문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만 더 힘을 여러분들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다시 마지막 화면 좀 바꾸고, 분위기 쇄신해서 마지막 두 지문을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마지막 두 개의 지문을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DVD 대여점에서 반납되지 않은 그런 DVD 때문에 고객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편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눈에 들어와요? Hold on to. 언제 씁니까? Hold on to the rail. 이렇게 레일이 이제 난간이니까 난간 꽉 잡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꽉 잡다의 뜻이 있고요.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hold on to one's shares 이런 식으로 써서 shares가 여기서 주식의 뜻인데 주식을 갖다가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유하다의 뜻도 있어요.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 hold on to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거나 혹은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 call on은 뭡니까? 이건 주로 영국에서 주로 쓰는데 방문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call on 다음에 somebody를 쓰고 to 부정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somebody한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런 식의 구조로 잘 쓰죠. 요거는 토익에서 그다지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C번에 come across인데 요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잘 나와요, 토익에. 우연히 만나다, 뭐뭐를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drop off는요. 말 그대로 어디다가 뭔가를 떨궈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디오를 갖다가 빌렸다가 비디오 가게에다가 그것을 drop off 했다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떨궈 놓다의 뜻인데요. 그건 직역이고 우리말로 하면 맡기다 혹은 반납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빌려왔던 거를 떨궈준다는 얘기는 반납하다의 뜻이죠. 반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보다는 느껴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시면 4개의 정리가 다 끝났죠. 어떤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정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몰랐던 거 잘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우리의 기록이 뭘 보여주고 있죠?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냈죠? 바로 요청서들을 보냈습니다. 그 요청서가 바로 뭘 하는 요청서예요?
다음에 DVD를 자, 근데 그 DVD 어떤 거죠? 당신이 빌려갔었던 DVD입니다. 언제요? 바로 작년 9월 3일 날 빌려갔었던 당신의 DVD를 자, 그 DVD를 어떻게? drop off 해달라고 하는 요청서예요. 떨고 놀라고 알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반납해달라고 하는 그런 request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drop이라고 하는 말이 떨고 놓는 거니까 그죠? 자, 뭔가 여러분들이 비디오 같은 것을 빌리거나 뭘 빌렸다가 나중에 반납할 때 그것을 drop off 이렇게 얘기하면 drop off the DVD at the stor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점포에다가 자, DVD를 떨고 놨어. 다시 말해서 반납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충분히 느껴보세요. 자, drop off something, drop off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drop off the following DVDs you rented on September 3rd of the last year.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충분히 우리가 또 자, 요거는 또 D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홀드는 꽉 붙잡고 있다. 다음에 DVD를 돌려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요청인데 이게 돌려달라가 지금 이 ABCD에 뭐야 이거 한국말로 돌려달라는 알겠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drop off 밖에는 딴 건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기를 바라보는 거죠. 저는. 자, 그러시면 47번 마무리 짓고요. 48번 가겠습니다.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가 다 부사예요.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similarly는 방금 해봤죠.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를 나타낼 때 우리가 similarly를 씁니다.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앞문장의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뒤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당신 받게 될 거요. 뭐를요? letter, 편지를요. 누구로부터? 바로 자, 법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뭘 설명하는? 바로 당신에게 페널티를 설명한대요. 근데 그 페널티가 뭐에 대한 그 페널티죠? for 이하에 대한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자, failing, 실패했죠. comply with, 여기 나오네요. 자, 따르다, 준수하다. 자, 계약입니다. 바로 그 대여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또 수식하네요. 어떤 계약이에요? 바로 당신이 사인했어요. 뭐 할 때? 바로 우리와 계정을 갖다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은행에서는 계좌이지만 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좌잖아요. 자, 그래서 고객이 비디오를 뭐 빌려가고 반납하고 빌려가고 반납하고를 쭉 적어놓는 그런 장부가 있어요. 자, 그거 계정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와 처음에 계정을 갖다가 틀 때, 만들 때 사인했던 그런 동의서가 있거든요. 그런 그 계약서에 준수를 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그 페널티를 설명하는 자, 그런 어떤 그 편지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법무부서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만 가지고 모르겠죠? 그러면 앞문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last year 자, your household 당신의 가정이 자, claimed 47,000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문제였군요. 자, 그 바로 앞 문제를 보면요. 자, 이거 굉장히 긴데요. 자, store policy states. 자, 그래서 회사의 정책이 that 이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after an account is delinquent. delinquent는 체납된 그런 뜻이에요. 원래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business에서는 체납된의 뜻입니다. 당신의 계정이 자, 체납된 상태입니다. more than 90 days. 90일 이상 체납이 된 상태 이후에 that account will be frozen. 자, 그래서 그 계정은 이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얼려지는 것이죠. be frozen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똑같죠. and legal proceedings. proceedings는 자, 법률적 소송 절차인데요. proceeding은. 자, 이런 단어들 어렵죠. 이것이 탐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자, 그에 따라서 자, 펼쳐지는 그런 전개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연결하는 부사로서는 자, 그에 따라서 라고 하는 accordingly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법률적 절차가 앞으로 그 모색이 될 것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당신은 편지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사례, 유사 사례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자, 내용이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반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 앞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예요. 법률적인 조치가 모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신은 뭘 받게 된다? 바로 법무부서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A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48번 문제는 상당히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앞문장의 내용도 어려웠고요. 뒷문장의 내용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힘들죠. 자, 그래서 답 쓰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괜찮아요. 자, 이번 기회에 몰랐던 법률적 용어들을 잘 익혀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자, 또 깔끔하게 자, 단어 암기들 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셔서 자, 49번인데 요거는 지금 더하고 어디 사이에? 명사 사이에 지금 빈칸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the blank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따라서 디테일은 명사, 동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일단 C와 D는 배제합니다. 그러면 rental agreement가 자 어떻게 해요? 디테일링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이 돼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계약서가 설명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참고 참조를 위해서 4번입니다. 무엇에? 자, 바로 상세한이라고 하는 의미죠. 상세한 자, 그런 계약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여 계약서가 되겠고요. 자, 그 대여 계약서는 어떤 거죠? You signed. 당신이 사인했던 것이에요. 자, 요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동사입니다.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자, 이렇게 해서 연체가 발생된 그런 어떤 고객에게 최후의 통첩을 알리는 자, 그런 편지글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 문제는 첫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웠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석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꼭 잘 챙겨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잘 풀 수 있죠? 느낌 아니까. 그죠? 시원하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ABCD의 선택지가 또 모두가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라고 하는 데는 전혀 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 지문은 내용이 뭐냐면 댄스 학원이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월드스프로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네 개가 다 동사라고 하면 수태 시제가 다 맞아야 되는데 have는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ten은요. 다 능동이죠. 결국 이 문제는 시제 문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광고문 아니에요? 이 단일 문장만으로는 이 업체가 월드스프로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S를 또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유명사에 S가 붙은 거랑 복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단수가 맞고요. 이 업체가 당신을 위한 정답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을까요? 뭐 셋 다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앞문장을 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everyone. 모든 사람과 합류하고 싶으십니까? 자, 바로 무도회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뭐 대신에 바로 cower in your s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의 좌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됐죠? 네, 그래서 자, cower라고 하는 단어는 웅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여긴 지금 ing가 지금 붙어야겠네요. cowering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는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 요거 빼고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댄스 플로어에서 모든 사람들과 합류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말이죠. 답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지 왜 과거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 would가 왜 나옵니까? 이게 지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어법 문제도
단일 문장 하나만으로 정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문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목적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광고문이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현재 시점을 답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Part 6에서는 정답이 나오게 되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 대개 Part 6에서 다루는 지문들의 행사가요. 앞으로 발생될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100%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래서 에이 미래가 답이야 그리고 C번에다 쓰셨던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151번인데 even if부터 시작해갖고 as much as까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데 even if 접속사, so that 접속사죠. 워낙에 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누구누구가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고요. 자, so that은 누구누구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하에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나와 있잖아요. 끝내겠습니다. as much as는 뭐뭐만큼 많은의 뜻인데 주어 동사가 와도 좋고 명사가 와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 as가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such as는 전치사죠. 이거는 예시를 나타낸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께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우리의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seasoned는 노련한 이런 뜻이죠. 이 단어는 별표 하나 드릴게요. 자, professional도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 s가 붙었고 명사 위치이기 때문에 명사로 보셔야 되고 전문가입니다. 형용사로는 전문적인 그런 뜻이 있죠. 우리의 노련한 댄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바로 기본이 되겠습니다. 댄스의 핵심적 내용의 기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얘는 월츠나 살사나 자, 팍스트롯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지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죠? 자, 이 바로 댄스 이센셜스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월츠, 살사, 그 다음에 팍스트롯과 같은 자, 이런 댄스 기본의 그 댄스 핵심의 기본을 당신에게 보여주게끔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품사 접근을 통해서 A와 C를 배제하시고 정답을 B번에다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even if나 so that은 매번 시험을 보게 되면 정답이든 오답이든지 간에 선택지로 한 번씩은 꼭 뜨는 아이들이니까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사실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죠. 자, 마지막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명사고 뜻이 달라요. itinerary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정이죠. 여행 일정이고. 자, 그 다음에 concert는 뭐 한국말로 번역 필요 없고요. less는 교습 되겠고 estimate는 명사 자리, 동사 자리에 따라 달라지죠. 추정하다와 견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Waltz Prose가 당신에게 딱 들어맞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을 못하겠다면 Take advantage of는 뭐죠? 이용하다의 뜻이죠. 이용하십시오. 뭘 이용합니까? 우리의 공짜 레슨을 이용해 보란 얘기예요. 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공짜로 제공되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죠. complimentary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칭찬하다에서 나왔지만 자, 형용사로는 칭찬하는의 뜻도 있고 칭찬하는 자, 그 레슨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래서 칭찬 차원에서 뭐뭐 해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짜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 토익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단어니까 저거는 여러분들 별표로 3개 드릴 테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하면 초대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complimentary meal이라고 하면 돈 안 받는 식사예요. 무료 식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omplimentary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니까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2번까지 자, 총 우리가 12문제를 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5강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를 여러분들이 늘려두시는데 그 와중에서 난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를 판단하고 혹은 뭐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과 뉘앙스들을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씨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절대로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나오는 것들, 정보들만 여러분께 자꾸 드리고 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서 계속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씨름의 과정에서 요건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과 씨름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판단하고 이 단어는 사전상에 1번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2번에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토익에서 자주 나와요. 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결국은 득점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만 토익은 대단히 실용적인 시험이어서 아주 비즈니스적인 컨텍스트,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말 적재적소에서 잘 다룬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그 점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시면요 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리를 좀 옮겨서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자 총평가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죠. 자, 이론을 실제와 접목시켜서 이론을 실제로 딱 적용해요. 그래서 답을 내죠. 이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되는 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난관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돌파하시려면 자, 실제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허우적거림을 여러분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 그 다음에 고민의 시간들이 지나가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상업적인 많은 그런 어떤 강의들,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토익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을 것이다. 내 친구는 저기 어학연수 잠깐 갔다 오고 뭐 했는데 금방 900점 받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미 다 허우적거릴 대로 허우적거린 다음에 토익을 만났을 뿐이고요. 자, 누군가는 허우적거림의 시작 단계에서 토익을 만난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것을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솔직함들이 모든 강의에 있어야 해요. 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쉽게 툭툭툭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자, 그것을 최대한으로, 자, 빨리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놓은 강의와 자,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들, 요것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새로 개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 과정들은 저와, 자, 태우쌤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허우적거림을 없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자, 그 과정을 즐겁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와 과실이 되어서 꼽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 야, 저런 걸 언제 다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서 꼭 깨시기 바라고 자 그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자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과 절망보다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자 이런 성취들을 해본 학생들이 하나의 성취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날씨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점수의 변화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10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한번 멋있게 허우적거려 봅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